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도화가, 고대가요의 두 번째 작품이죠. 공무도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굳이 제목을 번역을 하면 공, 그대여, 영어로는 you, 무, 도, 무는 don't,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세요 하는 금지의 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도하, 도하는 이제 강을 건너다. 그러니까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세요 노래가 되는 겁니다. 가는 노래 같자고요. 요것도 나름 배경설화가 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아래쪽에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교재 말 나온 김에 또 교재 소개해드려야지. 자, 교재는 말입니다. 동영상 아래쪽 설명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공무도화가의 배경설화 보겠습니다. 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자, 여기서 조선은 이시조선이 아니고 그 고조선이겠죠. 광리자고가 마침 일찍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그때 머리가 허옇게 센 미치광이가, 그래서 백수 광부예요. 백수는 흰머리, 광부는 미친 사람, 이런 뜻이죠. 미칠 광자입니다. 미네랄 캐는 광부가 아니에요. 백수 광부 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쥐고는 어지러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술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심정지 오기가 쉬워요. 쉽다 그래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술 마시고 그 목욕탕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다. 그 뒤를 그의 아내가 따르며 말렸지만 결국 미치지 못해, 말렸지만 말리질 못해서 그 미치광이는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여기서부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라는 악기를 뜯으며 공무도화의 노래를 지었는데, 자, 남편이 죽었는데 악기를 뜯으면서 노래를 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존재들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근거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 목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가 끝나자 그 아내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같이 죽었어. 남편 따라갔어. 자, 그러면 광리자고의 시각으로 보십시다. 아침에 자기 일터에서 사람 벌써 2명 빠져 죽었네? 일하고 싶은 생각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지. 에이씨, 오늘 잡쳤다. 안 해, 씨, 일. 그러고서는 때려치고 집으로 왔다 이거죠. 집으로 오니까 또 이제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씨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오늘 희한한 일을 겪었어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려줬죠. 그랬더니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데? 하고서는 그 아내가 물어보더란 말이야. 마침 그 아내가 또 노래를 편곡하는 재주가 있었어. 싱어송라이터야. 네. 그래가지고서 자기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대충 들려주니까 여옥은 슬퍼서 공후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편곡을 해서 불렀습니다. 듣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옥은 이 노래를 자기가 부르지 않고 옆집 가수지망생 여용이라는 여자에게 또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여용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기록을 했죠.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조선에서 발생된 노래가, 만들어진 노래가 멀리 중국까지 전해졌습니다. 최초의 한류입니다. 고조선 시제. 네,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나라 때, 그래 동진이죠. 진나라 최표가 지은 고금주라는 책에 실려 있었다. 아, 그 얘기는 저기 이 작품의 출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설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작품 해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작품 해제 들어갑니다. 작자는 백수광부의 처죠. 즉, 노래 원작자는 백수광부의 와이프입니다. 빠져 죽은 사람의 아내. 같이 빠져 죽은 사람. 연대는 고조선대. 명칭은 공후인이라고도 한다. 공후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거죠. 네. 악공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형태는 사원. 다시 또 원문이 한자, 네자짜리, 한 줄에 네자짜리, 사구, 네 줄짜리도 된 한시 형태다. 한역가. 역시 또 삽입 가요입니다. 서정시고 이별시죠. 자, 여기서 서정시. 최초의 서정시가 되는 겁니다. 공무도화가. 네. 주제는 임과사별한 슬픔. 출전은 한치윤, 해동역사.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치윤은 정조 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해동역사가 바로 이제 정조가 편찬을 명해가지고서는 지은 역사책이란 말이야. 정조가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한치윤한테. 지금부터 중국, 일본, 우리 다 뒤져가지고, 문헌도 다 뒤져가지고, 우리 조선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출연해라. 그래가지고 해동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도 그 국학 부흥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왕인 명이 내려졌으니 한치윤은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요런 기사마다 어디서 뽑았다 하고 출전을 밝혀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는 출전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진나라 최표라는 양반이 지은 고금주라는 책에서 뽑아왔다. 이랬는데 문제는 고금주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 옛 문헌에도 책 제목은 있는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그 고전 문학자들이 또 흥분을 자, 드디어 이 공무도화가의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왔다 해가지고 중국에 대거 또 가가지고서는 실제로 고금주라는 책에서 이 공무도화가를 확인하고 왔다 그래요. 자, 근데 하여간 해동역사 정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었다. 이게 과연 거기에 실려 있었을 것인가? 만약에 실려 있지 않았다면 한치윤이 임금한테 거짓을 고할 리는 없었을 것인데,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발견됐어요. 네, 의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근데 그때도 그 고금주에도 고조선대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고조선의 노래다 이야기가 좀 그래. 왜냐면 사람 이름부터가 광리자고 네 글자 이름에다가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입증할, 고조선 때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거를 굳이 우리가 국문학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만약에 이걸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 문학의 발성이 뒤로 한참 후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민족적인 자존심이 걸린 일이야. 그래가지고 공무도화가를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죠. 고조선 노래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노래 자체는 단순해요. 보십시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해가지고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의 이미지입니다. 물이 3번 나오는데요. 자, 현대국어 해석을 보세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자, 여기 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요 물은 사랑의 이미지입니다. 그 물 건너가면 우리 사랑 끝나요. 건너가지 마세요 해가지고 이별을 만류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공경, 마침내 경자죠. 기어이 물을 건너가시네. 두 번째 줄에 있는 물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거는 이별의 이미지죠. 이별의 이미지.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 타하이사. 자, 세 번째 줄에 물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물은 죽음의 이미지죠.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자, 어이할꼬. 여기에서 이제 체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작품은 옛날부터 그 뭡니까, 백수광부는 과연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 백수광부의 와이프는 또 어떤 존재냐 해가지고서는 얘기가 많이,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으로 그렇게 퐁당퐁당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안에도 퐁당퐁당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한다, 자초한다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은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신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신들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예, 백수광부를 그 뭡니까, 술의 신 디오니소스 같은 존재로 해석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와이프는 그 술의 신을 따르는 요정들, 그쵸? 님프, 요런 식으로 이제 짝을 맞춰서 해석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병욱 박사라고 그 윤동주 선생이랑 학생 때 하숙을 같이 했던, 나중에 서울대 서울대 교수가 되는 양반인데요. 그 양반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는 이게 이제 정치 쪽과 관련을 지어가지고 백수광부는 옛날 재정일치 시대에서 이제 재정 분리 시대로 넘어올 때 자기의 권능을 조금씩 상실해가는, 몰락해가는 무당이 아니겠느냐. 봐, 나 물 건너간다니까 하고 건너가는 거야. 간대? 풍덩풍덩 하다 빠져 죽었어. 가지 마세요, 아직 안 돼요, 당신은 안 된다는 하면서 이제 말렸는데 결국에는 자기 남편 죽으니까 에라이 씨 나도 같이 간다 하고서는 뛰어들었던 아내, 그죠? 그렇게 보면 백수광부는 몰락해가는 무당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당을 사랑했던 정열의 여인, 뭐 요런 정도로 그 와이프를 갖다가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상징적으로 백수광부는 이상과 그 다음에 열정, 요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해가는 존재로, 그러나 좌절을 겪는, 나름 비장미를 겪는 그런 존재로 보고요.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네로 그 백수광부의 아내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자, 일단 백수광부 첫째, 제일 먼저 본 것은 이제 술의 신. 그 다음 두 번째, 몰락해가는 무당. 세 번째, 이상과 정열을 지닌 존재. 그 다음에 이제 백수광부의 백수광부의 처는 첫째, 술의 신을 따르는 요정, 님프. 그쵸? 요점이 아니라 요정. 그 다음에 몰락해가는 무당 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세기무당이죠. 그러면서 이제 3번까지 같이 끼면 요거 같이 엮어가지고서는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열의 여인, 그쵸? 요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 요런 얘기지. 자, 그러면 본문은 읽어봤으니까 이제 또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정답이 3개래네.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다. 좋네요. 언어의 주술적인 힘 없었어. 그러니까 2번은 체크. 그 다음 우리 문자가 없었기에 한역되어 전한다. 좋고요. 사랑하는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좋고요. 이 노래 악공명은 공후인이다. 좋아요. 악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노래 제목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곡쪽, 그죠? 그쪽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따지는 명칭이다, 이런 얘기죠. 장르 이름 나름. 그 다음 6번, 이 노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가요로 알려져 있다. 그쵸, 요건 맞죠. 7번, 이 노래에 나타난 한의 정서는 후대, 가시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과 맥이다이다. 그렇죠. 최초의 이별시입니다. 우리 문학사 최초의 이별시. 그치? 그 다음, 이 노래의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자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니었죠,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자신의 정서는 체념이란 말이야. 어찌할꼬? 그지? 예.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8번 하나 체크. 그 다음 9번. 이 노래에는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에 대한 배경설화가 전해지고 있고요. 맞고. 비유 없었는데. 10번. 그래서 2번, 8번, 10번이 체크가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이 노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설명. 여용. 여고로부터 이 노래를 들어서 중국까지 히트시켰던 최초의 한류. 여용. 광리자고. 뱃사공. 이 모든 상황의 전달자죠. 메신저. 그죠? 사건의 관찰자이자 전달자. 백수광부는 이 노래의 객체, 술에 취한 채 물에 빠져 죽는다. 좋고요. 여옥. 광리자고의 처. 슬픔을 이기지 못. 에이씨, 누가 빠져 죽었어? 백수광부의 아내가 빠져 죽었지. 여옥이 빠져 죽었나? 아니지요. 4번 틀렸네요. 백수광부의 처. 이 노래의 화자. 정열의 여심을 지녔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으로 가서 3번 문제. 이 시가에 나타난 시적 화제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 먼 것이래, 먼 것. 가까운 것이 아니고. 슬픔, 체념, 이런 거였죠. 그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1번이겠네. 얼른 봐도 우리 문맥상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그렇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그리고 줄 것 다 주고 관계 깨끗이 끝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거래가 있으면 주고 받을 것들이 서로 간에 있으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뒷마무리하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죠. 네. 그 다음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한저이고 그리움이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님 쪽 소식이 그리운 거니까 아득한저이고 님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이거 이별 후 비슷하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게 이제 그 고려가요 가시리죠. 이것도 이별의 정한.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쇠가 기척 떠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시니만. 님이 죽었군요. 슬픔이죠. 비계 언덕에는 불빛이 푸른데 그대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이것도 이별의 정한이네. 그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건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를 번역해 놓은 건데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고려 때 정지상의 송인. 유명한 한시죠. 자, 그 다음에 기억. 인칭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당신, 자네, 그대, 군 다 2인칭인데 소인은 1인칭이잖아. 자기를 낮출 때 쓰는 말이죠. 소인. 그래. 5번 서수령. 이 노래 물과 복이 인당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 및 300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져 죽게 되나. 그러면 죽음의 공간이네. 영궁에 들어갔다 다시 연꽃으로 지상에 나와서는 황후가 된다. 들어갔다가 나왔어. 심청이는. 자, 1번 물은 정화를, 인당수는 소멸을. 뭐야? 상관없죠. 2번 물은 화자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공무도화가의 화자 백수광부의 처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인당수는 심청의 소망 실현의 계기를 제공한다. 여기서 살아나와가지고 결국 자기 아비 신봉사의 눈을 뜨게 만드니깐요. 2번이 답이 되겠지. 물은 화자와 님 사이의 장애물, 인당수는 심청과 아버지. 만남의 매개체 뭐야? 물에서 만났어? 아니잖아. 물귀신이야. 4번 물은 물과 인당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아니야. 심청이의 인당수는 자기 희생에 어쩌고 되겠지만 공무도가의 물은 아니죠. 그 다음 물과 인당수는 재생의 공간. 아이씨, 공무도가의 물에서는 재생 안 되는데. 자, 요래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 또 몇 가지 풀어봤고요. 배경설화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공무도화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